여러분, 혹시 거절을 못해서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시간은 다 써버리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라는 차가운 시선뿐이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좋은 의도로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려 없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굴 때 우리 가슴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뜨거운 우라와 깊은 허탈감이 차오르곤 합니다.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는 걸까? 왜 사람들은 나의 선의를 이용하려고만 할까?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거울 속의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착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테니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우 씨입니다. 이민우 씨는 서울 변두리의 한 중견 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누구보다 성실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듬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 좋은 이민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동료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흔쾌히 야근을 대신 해주었고 상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허허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하면 돼 라며 다독이는 선배였습니다. 이민우 씨는 그것이 어른의 여유이고 성숙한 인간관계의 정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동료들은 어느새 그의 배려를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 씨는 거절 안 하니까 이번에도 부탁해봐 라는 말이 뒤에서 들려왔고 무시하는 듯한 농담을 던지는 후배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를 화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민우 씨는 어느 날 퇴근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의 친절은 왜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찌르는 창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세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네가 너무 가볍게 처신하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무겁게 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먼저 세워야 한다. 이 문장 속에 이민우 씨가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를 경계하고 수양하는 태도인 수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민우 씨의 일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우리가 겪는 문제의 심리적 본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민우 씨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후배인 김철수 씨가 부탁하고 간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선배님이 워낙 꼼꼼하시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아첨 섞인 말을 던졌지만 사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할 귀찮은 업무였습니다. 이민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커피 한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 이민우 선배님.
역시 벌써 다 봐주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선배님밖에 없어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는 식의 가벼운 거들먹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우 씨는 속으로 나도 내일이 바쁜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거의 다 됐어. 나중에 내 책상에 둘게. 김철수 씨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옆 부서의 박상우 씨가 다가와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민우 씨, 자꾸 그렇게 받아주니까 애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한 번은 딱 잘라 거절해야지. 그 말은 이민우 씨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그것이 남들 눈에는 자기 주관도 없는 무능함으로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 아무도 이민우 씨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결이라는 명목하에 늘 그가 양보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속이 쓰려왔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민우 씨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서운함을 토로해 보았지만 아내 역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성격이 좋아서 그래. 그냥 좀 독해져 봐요. 독해진다는 것, 그것은 이민우 씨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이민우 씨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은 성격을 고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위험을 세우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눈빛이 깊으며 함부로 웃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민우 씨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쉽게 웃어주었으며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눈빛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만만함의 신호로 읽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이민우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째, 말에 무게를 더하고 침묵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하기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중에 실수가 섞이기 마련이고 속마음이 너무 쉽게 드러나면 상대방은 나를 분석하기 쉬운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억지로 웃어주시나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반박하시나요? 정약용의 처세술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짧은 침묵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3초간 가만히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웃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하게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나를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 상대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이민우 씨는 다음 날 사무실에서 김철수 씨가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하려 할 때 바로 답하지 않고 5초간 서류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 김철수 씨는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이민우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그 일은 본인이 맡은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도와주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완결 짓는 게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짧은 대화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민우 씨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둘째,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신독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경계한다는 뜻으로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지켰던 가치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내면이 겉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늘어져 있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들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민우 씨는 이제 퇴근 후 술로 마음을 달래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생기니 밖에서도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거절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이었지만 아첨하는 아전들에게는 추상 같은 엄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 번의 거절로 끊어질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을 이용하려는 관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절할 때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변명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톤입니다. 미안한 기색이 너무 역력하면 상대는 다시 파고들 틈을 찾습니다. 마치 돌담처럼 단단하고 명료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민우 씨는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싶네요. 한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속 편한 곳으로 가시죠. 라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선을 분명히 긋는 행위가 오히려 타인에게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민우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넷째, 지식과 실력을 쌓아 권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압도적인 지식과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농사짓는 법부터 의학,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십시오. 실력이 뒷받침된 친절은 자비가 되지만 실력 없는 친절은 비굴함이 됩니다. 노후의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아야 하고 자신만의 전문 지식이나 취미가 깊어야 합니다. 이민우 씨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최신 이론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자 후배들은 그를 착한 선배가 아닌 배울 점이 많은 선배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최고의 방어 기제이자 나를 빛나게 하는 가장 밝은 빛입니다. 다섯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의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도발하거나 공격할 때 화부터 내는 것은 나의 패를 다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약자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오히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금 하신 말씀은 저를 좀 불편하게 하네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것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타격을 줍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고단수의 처세술입니다. 이민우 씨는 이제 상사가 무리한 비난을 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상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난 속에 섞인 잘못된 사실 관계를 차분하게 바로잡습니다. 상사는 이민우 씨의 기백에 눌려 오히려 자신의 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민우 씨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대신 그의 인격과 실력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좁은 다산초당에서 만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통찰했듯이 이민우 씨도 자신의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허허실실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노년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이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요구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켜내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혹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자세를 바로 하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래? 라며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단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선의가 더 이상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자부심입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존엄함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현인들이 남긴 지혜가 등불처럼 우리 앞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겐 가장 큰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의 무례함에 분노하기보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허투루 쓰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책을 쓰고 공부했던 이유도 결국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결국 나를 사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방법을 통해 단단한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전하게 쉴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세상에 나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춰진 깊은 지혜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때문입니다. 그 평온함을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약용 선생의 기계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기계가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일 당장 마주할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침묵 한 번을 실천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세상은 반드시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만큼 당신을 대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존엄이 가득하기를 빌며 오늘의 대화를 마칩니다. 마음 깊이 당신의 삶을 존경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귀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동참이 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민우 씨는 이제 퇴근 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이 무겁고 한숨만 나왔지만 이제는 차가운 밤 공기조차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 속에 든 정약용의 책을 만져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 좋은 이민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품격 있는 이민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시나요? 그 수식어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용기를 내어 거절하고 침묵하며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우아한 복수이자 가장 확실한 처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처세술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내면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방해하는 무의미한 소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꿈꿨던 군자의 삶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다시 예전의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차가운 방에서 등불을 밝히며 붓을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스스로를 세워라.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다.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 장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긴 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길을 밝혀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큰 파도가 됩니다.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며 마칩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신중히 처신하라. 사람들이 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잡고 뜻을 세워라.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더 깊은 삶의 향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겐 가장 큰 영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